정말 이분 모시기 어려웠습니다. 뮤지컬 배우 신성록 나왔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형이 부르면 갑니다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요. 창작 초연이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정보가 거의 없을 거예요. 스윙데이즈라는 제품은 이 글에 좀 반해가지고 글, 대본. 네. 그래서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좀 음악을 들었더니 또 음악에도 반하고 재미 위주로 가면 맞아. 형이랑 안 어울려. 다들 그렇더라고. 다들 사람들이 재미없어서 되게 좋대. 아 그게 아니라. 네, 카이 클래식을 사랑하시고 또 심층 토크, 유억 스테이지를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,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뮤지컬 배우 카이고요. 오늘 세 번째로 준비한 심층 토크 일단 그 첫 번째, 두 번째 게스트였던 김지우 배우 또 리나 배우가 정말 잘 나와주어서 많은 분들께서 아주 잘 봤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. 뭐 그 중에는 좋은 이야기도 있고 좀 부족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. 한 해가 더해 갈수록 훨씬 더 멋진 컨텐츠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로 준비한 심층 토크 유어 스테이지 정말 이분 모시기 어려웠습니다. 네,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시고 대한민국 뮤지컬의 대들보로 자리하고 있습니다. 뮤지컬 배우 신성록 나왔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나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. 뭐 부르면 당연히 와야죠. 그래도 다행인 거는 요즘 연습도 충무아트홀에서 하고 있고 네. 또 성록이 집도 또 가깝기 때문에 가깝죠. 예, 가깝죠. 무지 가깝죠. 네. 그래서 좀 이렇게 나와주기를 부탁했는데 또 아주 흔쾌히 당연히 뭐 형이 부르면 와야죠. 형이 부르면 갑니다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요. 네, 일단 이 구독자 여러분들께 네. 그 저쪽 보시고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뮤지컬 배우 신성록입니다. 팟캐스트 느낌의 어떤 이 컨텐츠는 어찌 보면 이제 처음 출연하는데 네. 일단 뭐 너무나 편안한 우리 카이 형이 불러줬기 때문에 네, 편안한 마음으로 놀러 나왔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좋습니다. 일단 최근에 우리가 프랑켄슈타인 같이 올랐잖아요. 네. 그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근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. 일단 프랑켄슈타인 끝나고 한 달 정도 좀 휴식 시간을 가졌고요. 지금 이제 새로운 창작 뮤지컬 스윙데이즈라는 이제 새로운 뮤지컬을 연습 중입니다. 맞아요. 뭐 이번에 이 스윙데이즈라는 작품이 창작 초연이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정보가 거의 없을 거예요. 맞아요, 네. 맞아요. 근데 저희가 여기 나와서 지금 무슨 작품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 사람은 없었는데 스윙데이즈는 약간 좀 특별하니까 좀 짧게나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스윙데이즈라는 제품은 글쎄요, 좀 제가 좀 이 글에 좀 반해가지고 글, 대본. 네, 그래서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좀 음악을 들었더니 또 음악에도 반하고 그래서 뭐 여러 창작 뮤지컬들 많이 했습니다만은 좀 새로운 제품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컨텐츠들로 확인을 좀 하시면은 너무 방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, 확인하실 수 있고요. 지금 뭐 자료들이 뭐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죠, 계속해서. 그렇죠. 자료도 계속 나오고 지금 여긴가 여기에도 뭔가 하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포스터라도 여기 딱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관심 갖고 좀 검색을 좀 해주시면은 좋은 이야기들 담고 있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요새 신성록 배우가 많은 이 뮤지컬 그 애호가들에게 그야말로 진짜 대세 배우다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듣고 있어요. 아니 정말 멋지고 훌륭한 작품들을 끝도 없이 이어가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뭔가요? 비결이요? 네. 여기 막 자화자찬해도 됩니다. 네.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카 형도 같은 마음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이제 어린 시절도 많이 있었잖아요. 맞아요. 그러면서 이제 선배님들 멋진 역할을 하는 거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저희도 멋진 선배처럼 이렇게 이제 해 나가야겠다 그런 마음들을 이제 가지고 계속 그런 어떤 갈증을 가지고 준비를 해오다가 정말 우연치 않게 이제 한 번씩
기회가 다 준 거죠. 기다리다 보니까 제가 뭐 어떤 비결이 있다기보다는 저한테 이제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린 거죠. 네. 아니 기다렸다는 얘기를 하니까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신성록 배우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. 오. 성록이는 아마 기억을 못 할 수도 있는데 네네네. 제가 2011년에 예.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 한다고 예. 처음 뮤지컬에 이제 발을 내디뎠는데 예. 성록 배우가 이제 초연을 했잖아요. 예. 그랬고 아마 이제 군 생활을 맞아요. 하러 갔을 거예요. 맞아요. 예, 그런 와중에 우리 회식하는데 성록이가 왔었어. 회식 장소에. 그랬나? 근데 나는 성록이를 이제 TV에서만 보고 그날 처음 봤는데 진짜 키 큰고 멋있는 사람이 가게로 쑥 들어오는 거야. 엄청 멋있고 있고. 그래서 와 진짜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첫 장면인데 기억이 안 나. 그랬구나. 예, 어때요? 그게 벌써 13년 전 일이에요. 벌써요? 그러니까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 기억나는 거 뭐 있습니까?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는 뭐 여전히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제 마음속에 있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. 그 초연 작품을 했던 그 기억도 소중하고 정말 제가 진심으로 제 가슴이 동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는 작품들 중에 이제 하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언제든 꼭 다시 한번 하고 싶은 아 맞아 나도 그래. 네, 마음이 우리 같은 역할을 했지만 마음이 있는데 이게 계속 뭐가 좀 꼬이고 잘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못했는데 진짜 다시 한번 꼭 하고 싶은 작품? 진짜 지금 갑자기 좀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 작품의 그 어떤 뭐랄까 완성도 그리고 그 짜임새가 정말 대단히 좋아. 아 너무 좋아요. 근데 그때는 그거를 미처 다 알지 못하고 했었던 것만 같아. 그렇죠. 그때는 그렇죠. 왜냐하면 너무나 해야 될 게 많고 2인극이고 또 엘빈도 많이 고생을 해주지만 우리 토마스 같은 경우는 그 드라마를 계속 끌고 가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그 구조 속에서 있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서 빠져나서 보니까 계속 10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작품이 생각이 나요. 나도 그래. 네. 그래서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를 뺄 수가 없어. 맞아요. 그래서 또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 또 초연 연출님이 신춘수 연출님 그래서 네. 지금도 신춘수 연출님 그렇죠. 네. 예.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작품을 만드시고 그 후로는 연출을 안 하시는데 네, 최고의 작품인 것 같습니다. 신춘수 연출님 저희 신성록과 카이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맞습니다. 네, 한번 계획 잘 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그런데다가 제가 우연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. 네. 신성록 배우는 좀 스스로 푹하고 웃을지도 모르는데 약간 요즘 떠도는 소문이 또 뭐가 있냐면 신성록 득음설. 진짜로. 그래서 물론 성록이가 연기도 노래도 뭐 다 빼어났었던 건 사실인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이걸 일취월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갑자기 굉장히 노래 실력도 좋아지고 뭔가 무대의 퍼포먼스나 매너가 상당히 너무너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듣거든요.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? 일단은 좀 역할이 저랑 맞는 역할을 만났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전에는 그 전에 제가 뭐 이렇게 실력이 좋았다는 게 아니라 뭐 자기와 맞는 역할을 만나지 못하면은 좀 자기 역량보다도 항상 못 보여줄 때가 많은데. 그렇지. 뭐 우리가 늘 자기한테 딱 맞는 역할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할 수도 없으니까. 근데 이제 그런 역할들을 맡게 되면서 점점 이렇게 뭔가 더 성장한 것 같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자면은 뭐 득음을 했다는 건 전혀 아닌데 근데 진짜 제가 여러 인터뷰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제 주변에 제가 이제 좋은 작품을 할수록 좋은 배우들이 많아요. 일단 형 뭐 예를 들어 프랑켄슈타인에서 형이랑 하면 형의 소리를 듣고 저 많이 배워요. 뭐 형한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그냥 들으면서 어떤 저 사람이 옆에서 노래할 때 우리 몸 자세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보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것도 보고 또 소리 낼 때 앞에서 내 앞에서 또 소리치고 노래하고 이럴 때 계속 그 표정을 보고 하기 때문에 진짜 동료들이 가장 좋은 선생님인 것 같아요. 너무 멋진 말이다. 제가 봤을 때. 그래서 진짜 이
최근 몇 년 동안 아니면 그 전에도 해왔던 배우들한테 동료들한테 정말 많은 힌트를 얻고 배웠어요. 네네네.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? 네, 그런 건 전혀 아니고. 단 한 번의 계기는 아니고. 그 전에는 좀 음악적인 거를 좀 이렇게 더 공부하고 싶다 할 때쯤 항상 드라마를 하게 됐기 때문에. 그렇지. 또 드라마를 하면 또 드라마에 열심히 또 파다 보니까 이 노래라는 게 뭐 형 잘 아시지만 저는 지금은 이제 조금 이게 하루라도 안 하면 내 근육이 자꾸 놓쳐버리고 뭐 그런 거를 느껴요. 이 감각을 좀 늦춰버리고 뭐 그런 걸 느끼는데 그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.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 하고 오면 또 다시 리셋돼 있고 다 리셋돼 있고 그랬는데 다시 시작해야 되고. 예. 근데 뭐 한 코로나 그때 기점으로 해서 뮤지컬을 계속 몇 년째 지금 하다 보니까 맞아요. 이제 그 포커스에 더 집중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네, 드라마를 좀 안 하고 뮤지컬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 뭐 내 주변에 음악에 되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좋은 그 컨디션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항상 힌트를 얻고 네, 도움을 받고 제가 느끼기에 저 사람 딱 그런 공부를 한 거죠. 아니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정말로. 아니 여기 우리 프로그램이 사실 다른 어떤 유튜브 그 컨텐츠랑 조금 다른 거를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좀 그런 음악과 연기 또 무대에 서는 어떤 각오나 마인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숙이 이야기하고자 이런 어쨌든 방송을 만든 거예요. 너무 좋아요. 저기 또 너무 재미 위주로 가면 맞아. 형이랑 안 어울려. 다들 그렇더라고. 다들 사람들이 재미없어서 되게 좋대. 그게 아니라 너무 재미 위주보다도 컨텐츠가 이제 막 형 말대로 좀 진중하고 배우들의 진짜 어떤 속 얘기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됐으면 좋겠다고. 맞아. 스테이지잖아요. 맞아. 네. 그래서 내가 신성록 배우한테 오늘 되게 많이 궁금하고 또 나도 동료고 또 형으로서도 되게 궁금한 거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과장되고 재밌게 표현하기 위해서 신성록 득음설 이렇게 막 말을 하긴 했지만 평상시에 자기가 내가 요새 뮤지컬을 이렇게 끊임없이 쉼없이 하고 있고 나의 주 무대로 뮤지컬이라는 걸 선택해서 걸어오고 있는데 요즘 내가 배우로서 가장 관심 있게 약간 노력하는 부분 또 가장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중점적인 거는 뭐 사실 뮤지컬 할 때는 역시나 뭐 당연히 극이기 때문에 연기적인 거를 집중하지만 더 많은 소리를 얻고 싶죠. 얻고 싶고 제가 뭐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 다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네,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한 10년을 모르다가도 갑자기 하나의 깨달음으로 뭐 소리도 변하고 연기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 포커스에 정진하는 거죠. 작품 할 때 뭔가 제가 더 하나 깨닫고 뭔가 더 한 발 나아가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하기 위해 뭐가 있을까? 물론 뭐 제가 스트레스 풀기 위한 개인적인 시간도 갖지만 당연히 이 작품, 이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한테 어제보다 분명 뭔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. 근데 그게 뭐 이제 딱 뭐다라기보다는 뭐 토탈 서비스죠. 그렇죠. 뭐 무대에서 그냥 서 있는 것부터 그럼요. 노래하는 거, 연기하는 거. 네네네. 그리고 우리 성록 배우가요. 제가 진짜 동료로서도 존경하고 되게 훌륭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극장에 진짜 빨리 와요. 콜타임보다 되게 빨리 먼저 와서 그것도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로 이제 와서 무대도 밟고 또 물론 사람들이랑 이제 긴장 푸는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뭐 최근에 와서 어떤 무대에 서는 것들에 대한 뭐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거나 혹은 생각이 바뀌거나 한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?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뮤지컬을 말씀하는데 코로나 때부터 이제 계속 하다 보니 그 전에는 루틴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했는데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루틴이 생겨버린 게 이제 뭐 좀 이 계속 공연하면서도 알고 있지만도 틀리는 공연이 많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. 뭐 예를 들어 스위니 토드라든지 뭐 그런 박자감이라든지 어려운 것들은 좀 잘못 들어가다 보면
하거나 알고 있는 가사도 뭐 1막에는 이 노래인데 이제 2막 같은 노래 나오지만 가사가 다르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. 막 반복되거나 네. 비슷하거나. 그러니까 그 가사들을 이제 계속 공연 전에 리마인드를 해줘야 되는데 극장에 와서 그걸 하는 거고 목을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무대에서 섰을 때 그 자세에서도 그 소리가 포커싱이 되는지 해보고 싶어서 근데 구두 신고 의상을 입으면 또 자세가 다르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그냥 제 옷을 입고 있으면 편안하게 이렇게 서 있는데 예를 들어 빅터면 그 옷 빅터 옷을 딱 입고 딱 쓰면 빅터의 자세로 딱 서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니 아직 시간도 안 되는데 의상을 그냥 풀 세팅을 해서 계속 무대에서 돌아다녀. 예. 그 나와요 유튜브 그 브이로그에 제가 내 브이로그 그 옷 입고 제가 이렇게 대신성록 배우. 그러니까 난 그렇게 하니까 나 되게 창피하다. 난 추리닝 입고 운동화 신고 있었는데. 아니 그건 저의 루틴일 뿐이니까. 뭐 어쨌든 그런 준비의 네. 과정.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좀 놓이고 또 그 자세로 그대로 해보니까 제가 왜냐면 그 자세가 아니면 이게 내가 자세가 아니어서 소리가 이상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가지고 그 포지션 그대로 했을 때 그 소리 컨디션 체크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한번 루틴이 하게 된 것 같아요. 확실히 그런 준비를 하면은 무대 완성도가 좀 올라가죠. 그럼요. 왜냐면 마음이 좀 더 놓이고 다른 잡생각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지만 또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루틴을 하는 것도 강박이어서 모르겠습니다. 뭐가 좋은 건지. 정말 멋진 모습인 것 같아요. 지금 얘기하면서 들어보니까 어쨌든 프랑켄슈타인의 빅터도 그렇고 뭐 지킬 앤 하이드의 지킬 앤 하이드도 그렇고 스위니 토드도 그렇고 정말 뭐라 그래야 돼? 이 고역이라고 표현해야 돼요? 힘들고 정말 에너지로서 또 성대 쓰는 걸로서 막 갉아먹는 역할들은 지금 막 줄줄이 연속으로 맞아요. 다 하고 있어요. 맞아요. 어떤 작품 제일 힘들던가요? 저는 성대에 가장 무리가 가는 거는 프랑켄슈타인. 그래요. 왜냐면 뭐 노래보다도 소리 지르는 절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빅터가 조금 무리가 되더라고요. 특히 또 초반에는 많이 그랬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또 이제 뭔가 또 찾아가려고 찾고 조절하고 살려고 엄청 노력했고요.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괜찮았어요. 근데 이제 혹여나 무슨 다른 스케줄이 있는데 프랑켄슈타인은 못 하겠다. 왜냐하면 쓰고 나면 무조건 회복 시간을 가져야 돼요. 그렇지. 예, 그런 생각 가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킬 앤 하이드가 엄청 해보셔서 알지만 엄청 힘들잖아요. 힘들죠. 예, 목소리도 막 바꿔가야 되고 또 이 장면에 이렇게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다가 근데 뭐 프랑켄보단 절규는 적을지언정 그냥 피지컬로 기댈 데 없이 전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도 크고 또 체력적으로 힘들고 그런 작품이죠. 예. 스위니 토드는 어땠습니까? 스위니 토드는요. 음악적인 게 약간 수학 느낌이어가지고 그런 그 리듬 안에 있지 못하는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들은 좀 이 박자감을 감으로 하던 사람도 힘들고 그거는 이제 딱 진짜 계산하듯이 카운트도 세야 되고 이래야지 안 틀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같은 곡에서도 박자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카운트 계속 바뀌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본 처음 작품이에요. 그런데 이제 사실 소리 자체는 막 목도 많이 간다 그래야 되나요? 긁고 뭐 많이 썼지만 뭐 체력적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두 작품보다는 좀 적었고 대신에 머리가 힘들었다. 아니 나는 진짜 신성록 배우의 스위니 토드 보러 갔을 때 딱 처음에 등장하는데 약간 조니 뎁인 줄 알았잖아. 약간 느낌이 있어. 뭔가 그 뭐라 그러지? 그 디즈니 느낌의 어떤 그 비주얼이 너무 잘 어울렸어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뭐 sondheim의 음악은 사실 틀려야 제맛이지 뭐 그걸 그 틀리라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거? 너무 어려워요. 그죠. 어렵습니다. 배우도 어렵고 원미술 감독님도 어렵고. 그러니까 또 그렇게 팬들이 많고 그 작품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가장 힘들었다던 어떤 빅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쨌든 5번째 프랑켄슈타인이 올라가면서 신성록 배우는 처음 이제 하게 됐는데 빅터를 하면서 가장 뭐 고민스러웠던 지점이랄까요? 빅터
사실 이제 빅터도 그렇고 또 자크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여태까지 좋은 연기를 보여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신데 나는 어떤 것들을 꺼내 놓아야 될까? 그게 좀 자크를 할 때 둘 다 캐릭터 다야. 나는 어떤 거를 꺼내놔야 나의 빅터가 나올까? 그게 가장 고민스러운 지점이었어요. 뭐 그분들과 뭐 다르게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분들 것도 당연히 참고하고 싶고 또 제 것도 또 뭔가 만들어내고 싶고 어떤 색깔을 찾고 싶은데 해석들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글쎄 연습 중간까지는 갈피를 못 잡았던 것 같아요. 계속. 예. 뭐 거의 뭐 극장 들어갈 때도 뭐 잘하는 부분은 뭐 잘할 수 있다고 치지만 제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았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. 저한테는. 예. 하지만 뭐 들어가서는 정말 너무 그게 빨리빨리 막 디벨롭이 되고 이제 뭐 박은태 배우도 5번을 다 했고 예. 저도 지금 이번에 3번째를 한 그렇죠.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 배우가 어떻게 하는지가 더 눈에 좀 빨리 잘 많이 보이죠. 보이잖아요. 예.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물론 스타트도 굉장히 좋았고 또 그게 한 해 한 해 한 회 한 회 이렇게 올라갈수록 너무 크게 발전하는 게 보여지니까 그런 게 관록이자 또 저력이구나 이런 걸 제가 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아, 다행입니다. 그 매체 연기자로서의 이미지가 굉장히 크잖아요. 예. 하다 보니까 매체 연기자로서 어떻게 시작을 했으며 또 어떻게 뭐 병행할 수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. 신청해서 이제 된 거예요. 와, 난 처음 듣는 얘기다. 네. 그랬구나. 어떤 이제 교수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뭐 사랑은 비를 타고 오디션을 또 보게 됐어요. 또 합격을 해서 그걸 하게 되고. 여기도 사비타 출신이구나. 네. 몇 년도죠?